전국에 계신 시청자 그리고 바이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브입니다. 안녕.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 바로 바이크 입문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것에 대해 알아봤었죠? 바이크 면허의 종류와 그리고 바이크 세 종류에 대해 간단하게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이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바이크 엔진의 형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바이크를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바로 바이크에 장착된 엔진이 공랭식이냐 수랭식이냐입니다. 공랭식 엔진이란 별도의 냉각 장치가 없이 오로지 주행 시에 들어오는 바람만으로 엔진을 냉각하는 방식이고, 수랭식 엔진은 냉각수를 이용해 엔진을 냉각하는 방식의 엔진을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나뉘는 것이 바로 엔진의 기통수입니다. 기통수는 단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 이렇게 5가지 기통수가 있습니다. 기통의 특징을 알기 전에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랭식 엔진과 수랭식 엔진 중 뭐가 더 좋나요? 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각 엔진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바이크 특성에 따라 쓰이는 엔진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랭식 엔진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랭식 엔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주행 시에 엔진으로 들어오는 바람만으로 엔진을 냉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이 냉각 핀들이 엔진 주변을 전부 뒤덮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의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헤드 부분부터 점점 그 사다리꼴 모양이죠. 이렇게 점점 얇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랭식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냉각핀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고회전을 하게 될 경우 엔진의 열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랭식 엔진에 비해서는 좀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반면으로 또 엔진의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고 잔고장이 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랭식 엔진의 장단점을 알아보실까요? 수랭식 엔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수를 이용해 엔진에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수랭식 엔진은 냉각수가 지나는 수로가 이렇게 실린더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워터 재킷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랭식 엔진과는 다르게 매우 깔끔한 엔진 외관을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냉각 성능 역시 공랭식 엔진에 비하면 매우 우수한 냉각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랭식 엔진에 비해 엔진의 구조가 좀 복잡하고 냉각수를 식혀줄 라디에이터라던가 또 냉각수를 공급해줄 냉각수 펌프 같은 부수적인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랭식 엔진에 비해 무게가 좀 무겁고 잔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랭식 엔진에 비해 엔진 열 관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고회전을 사용할 수 있어 엔진의 파워가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엔진의 가장 큰 구분점인 공랭식 엔진과 수랭식 엔진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여전히 좀 길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엔진 기통수에 대해서는 정말 짧고 포인트만 딱딱딱 찍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엔진 기통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엔진의 기통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통, 2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이 있습니다. 이 기통이라는 게 실린더예요. 엔진 실린더. 그 실린더가 많아질수록 엔진이 정숙해지면서 출력이나 토크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나 토크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만큼 연비가 줄어들게 되고 무게가 증가하면서 가격 또한 상당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기통수가 무조건 많다 해서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기통수가 많다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크 장르나 또 그 바이크 특성에 따라 기통수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엔진의 형식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의 구성 형식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의 구성 형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병렬 형식, V 형식, 수평대형 형식이 있습니다. 병렬형 엔진은 2기통, 3기통, 4기통, 6기통 등 대부분의 기통수 엔진에 사용이 되고, V형, 이렇게 V형이에요. V형 엔진은 2기통, 4기통 엔진에 사용이 되고, 수평대항형, 이렇게 수평입니다. 엔진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수평대항형 엔진은 2기통과 6기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렬형 엔진은 한 개 엔진 블록,
이게 엔진 블록이에요. 이 네모난 거. 한 개의 엔진 블록 안에 여러 개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구조로 간단한 엔진 구조 덕분에 엔진이 가볍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기통수가 많아질수록 엔진이 이렇게 옆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에 같이 차체폭도 이렇게 커져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V형 엔진은 엔진 블록이 이렇게 앞과 뒤, 이게 핸들이면은 엔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엔진이 앞과 뒤, 즉 V자로 배치되는 방식으로 할리 데이비슨과 두카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V형 엔진의 장점은 배기량이라던가 기통수를 늘려도 이렇게 V자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을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차체폭을 얇게 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 V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앞쪽 실린더는 냉각이 유리한데 이 뒤쪽 실린더는 냉각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소랭식 엔진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대항형 엔진은 흔히 박서 엔진으로 불리면서 엔진 블록이 이렇게 좌우 핸들이 있으면은 엔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엔진이 실린더가 엔진 블록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엔진 블록이 좌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좌우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랭식 엔진일 경우 양쪽 엔진이 이렇게 바람에 같이 맞기 때문에 똑같이 냉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엔진이라고 합니다. 수평 대항형 엔진은 BMW사가 가장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R1200GS 통칭 어드방이 바로 이 수평 대항형 엔진에 장착한 가장 대표적인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평 대항형 엔진의 장점은 엔진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그만큼 접지력이 증가하고 접지력이 증가한 만큼 주행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엔진의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이 수평 대항형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요.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 엔진의 가격 역시 당연히 비싸고 정비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엔진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엔진 실린더가 이렇게 누워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이 실린더 하단부가 좀 편마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이크 엔진에 대해 간단하지만 심층적이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했지만 분명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크 구동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장소, 맛집 아직 발굴하지는 않지만 더 좋은 맛집 제가 많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JV로그 JV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